똑똑하고 확실하게 신박하고 기발하게 예비 창업자도 이해하고 30년차 사업자도 납득하는 열쇠로 가는 길. 텍스로드. 안녕하세요. 박지은 세무사입니다. 안정훈 세무사입니다. 네, 오늘은 근로소득증대세 공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. 대표님들, 이 법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? 많은 대표님들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들어보셨어도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 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이 어려워서 많은 세무사님들도 이 법을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적용은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네, 법이 적당히 어려우면 좋겠는데 이 법은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계산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. 하지만 어렵다고 적용을 안 하시기엔 이 혜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놓치기 아까운 부분입니다. 네, 이 법은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. 매년 연봉 협상하시잖아요. 임금 동결하시는 게 아니라면 대부분 증가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적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기업의 회계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.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라는 제도를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. 단순히 근로소득이 한 해라도 증가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인가요? 한 해만 증가한 것으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해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. 또 두 번째는 올해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커야 합니다. 첫 번째 조건을 들었을 때, 우리 회사는 근로자 수가 감소했으니까 적용이 안 되겠구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. 실제 근로자 수가 이 법과 계산한 근로자 수보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줄었어도 이 법상으로는 근로자 수가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. 말로 했을 때 너무 어렵죠. 이렇게 말로만 표현해도 어려운데 산식은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평균 임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하신 단순히 근로소득 지급액이 증가했다고 받을 수 있는 법은 아니고 평균 임금 증가율이 증가해야지 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분인 3.2%를 초과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 시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계산해서 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전에는 연봉이 적었다가 이후 7천만 원이 넘어가는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? 네, 이 법을 적용할 때 5개년도의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데요. 올해만 7천만 원을 넘었더라도 전체 계산식에서 해당 근로자를 제외합니다. 근로소득 증대세액 공제는 모든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적용 시 법에서 열거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계산을 해주셔야 하는데요. 그 근로자에는 임원, 단시간 근로자,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 제한이 있는 근로자분들을 빼고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. 또한 5년 이내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산 시 제외하니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적용하세요.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중견기업의 회계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내년도 법인세를 준비하면서 세액공제 감면을 찾아보고 있습니다. 중견기업도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? 오늘은 대표님보다 실무자분들의 질문이 참 많네요. 그렇네요. 아무래도 큰 회사의 실무자님들은 직접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하다 보니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비해 혜택이 적습니다. 중소기업은 임금 증가분의 20%를 공제해주지만 중견기업은 10%만 적용하고 있습니다. 중소기업, 중견기업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일반 법인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. 22년 12월 세법의 개정으로 2023년 과세연도분부터는 일반 기업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. 2022년 이전 과세연도까지는 일반 기업도 5% 세액공제가 적용되니 혹시 적용을 놓친 회사라면 경정청구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네, 다음 질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회계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.
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평균 임금 계산에 있어 임금의 비과세 소득을 포함시켜야 하나요? 제외해야 되나요? 회계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되게 반갑네요. 평균 임금을 계산 시 사용하는 임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. 즉 과세급여로만 위 세액공제를 계산하시면 됩니다. 옛날에는 비과세 소득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였지만 국가에서 23년 2월 28일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비과세 소득을 임금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. 또 임금에 인정상여가 포함되나요? 직전 질문자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이건 나눠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나눠 보겠습니다. 네, 인정상여란 실제 상여로 지급하진 않았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예요. 이는 실제로 지급한 게 아니라 세법상의 명칭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급여로 보기 어려워 해당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 소득세법 제20조 1항 근로소득의 범위를 보면 급여, 상여, 인정상여 및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 근로소득 증대세액공제를 계산하실 때는 급여와 상여 부분만 반영하시면 됩니다. 네, 회계사무실 직원분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질문들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. 적용이 쉽지 않은 법이지만 적용이 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상 박지은 세무사 안정훈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